윤석열 이 친일 매국 정권이 독도를 내줄지 모른다는 그 국민적 우려, 계속해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정말 하루하루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상에나 이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그 독도 공식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일본의 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항의 논평을 늘 거기 올리는데 일본어 번역만 빼고 게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그 7월 달에 일본이 2024 방위백서를 내놓으면서 그 방위백서에다 또 뭐랍니까? 지금 20여 년 동안 얘네들이 이 방위백서에 항상 이제 줄곧 독도를 자기네 땅이다 뭐 그렇게 기재를 해요. 그러면 그 방위백서에 대한 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거를 이제 달아놓으면은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논평을 통해서 항의를 했고 그걸 독도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한 건데,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매번 이런 식으로 이 외교부가 특히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게시를 해왔던 이 공식 홈페이지, 여기에는 일본어 번역, 영어 번역 동시에 업로드를 해요. 그걸 외국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게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늘 해왔던 거. 그런데 이번에도 논평을 통해서 뭐 강력히 항의한다, 뭐 즉각 철회해라, 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일본 정부를 적절히 비판하는 그러한 대응을 한 것처럼 했지만 어디까지나 척만한 거죠. 일본 정부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일본어 번역본은 아예 게시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비슷한 일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지난해 9월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을 주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다가 늘상 게시하던 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이걸 게시를 하지 않아요. 일본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민감하다 싶으면 이렇게 선별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하다하다가 독도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어 논평조차 올리지 못한다라는 거. 아니, 우리나라 영토를 우리나라 영토라 하는데 왜 눈치를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사 청산이 안 되니 결국에는 이 친일파들이 고개를 내밀어서 도대체가 지금 어느 나라 정부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의 일들까지 지금 이렇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어 번역 논평이 게시가 안 된 것과 관련해서 취재가 시작되니까 뒤늦게 지금 3개월 만인 지난 8일날 오후 한 6시쯤인가 슬쩍 그 일본어 논평을 게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쭉 계속 하지 않았을 일들이었던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게다가 이게 어디 뭐 이거 하나뿐입니까? 지금까지 이 독도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문제는 일관성이 있었죠 늘.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서에 독도라는 문구, 독도 정책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 영토와 관련한 그 업무 보고에서 독도를 언급하지 않은 이 내용은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집권 5년의 기간 동안 28번이나 독도 관련 정책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 어떤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고히 수호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5년간 해수부의 그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6차례나 독도를 언급하고 독도 영토 주권 지속 추진이라든가 독도와 그 동해 표기에 대한 국제 홍보 강화 이런 것과 같이 독도 관련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39차례 언급되고 독도 관리 강화, 뭐 독도 해양 영토 관리 기반의 강화 뭐 이런 내용들 다 담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 지금까지 업무보고에서 그 어디에서도 독도 관련된 정책이 언급되질 않은 거죠. 이게 독도를 내어주겠다라는 의지가 아니고서 뭡니까? 이 밖에도 독도 방어훈련 축소 문제도 같은 맥락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5차례 훈련을 하는 동안 비공개로 축소한 것도 문제인데 해군, 해경, 그 함정 다 합쳐서 수상함이 평균 4.6척, 항공기는 5차례 훈련 중에 단 한 차례, 그것도 딱 한 대만 투입됐고요. 영토 수호 훈련인데 그러면 이 해병대나 해경특공대, 뭐 해군 특전대대 같은 육상 전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투입을 안 해요. 문재인 정부 때 어땠습니까? 수상함 평균 8.2척 투입했고 항공기 또 평균 4.4대 투입했고요. 그리고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뭐 3번, 그 해군 특전대대 그리고 특전사 대테러팀 각 한 번씩 투입되고, 심지어는 코로나19 때조차도 수상함이 평균 그 4.4척에 항공기 1.5대 규모로 계속 투입이 됐었어요. 게다가 심지어는 같은 보수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수상함이 평균 8.2척에 항공기 3대, 육상 전력은 8번 중에 5번이나 참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2배가량을 훈련 규모를 이제 유지를 해왔던 거죠,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계속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심지어는 일본이 이를 위한 대외 활동 강화 예산까지도 지금 늘린 마당에 어떻게 코로나19 시기보다도 축소된 훈련 규모로 이걸 진행을 합니까? 심지어는 그 밖에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도 홍보 관련 예산을 또 삭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더욱 충격적인 거는 뭐 민방위 교육 영상에다가 독도를 일본 영해로 표기한 영상을 쓰질 않나. 그리고 23년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그 일본이 유사시 그 한국 동의 없이 한반도를 향해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타격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어쨌든 투입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일본이 국가안보 전략에다가 명시한 것을 윤석열이 사실상 동의를 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인정한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는 뭔 내용이 담깁니까?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이걸 일체 언급도 안 해요. 그리고 23년 12월에는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에서 독도를 우리 영토가 아니라 분쟁지역이라고 기술을 했던 점이나, 외교부가 지난 2월에는 해외 안정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했고, 이 밖에도 뭐 서울 주요 지하철 역사는 물론이고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을 치우질 않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게 단순히 행정적 실수거나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복 지속되어 온 이 독도 팔아넘기기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명시해오면서 심지어는 독도 상공을 외부에서 침범하면 자위대가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일본 자위대법 근거까지 마련을 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후에 분쟁지역화에 성공한 이후에 그 단계에서는 독도 인근에서 군사행동까지 벌이겠다라는 것을 사실상 현실화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역사와 주권을 상징하는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미온적 태도를 넘어서가지고, 사실은 미온적 태도를 완전 넘어선 거죠. 그냥 단순 미온적 태도가 아니라 그냥 사실상 일본에게 내주겠다라는 그 의도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헌법상에도 명확히 하고 있는 이 영토 보전의 책무를 지니고 있는 대통령이 영토 보전과 수호가 아닌 팔아넘기겠다는 이 매국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법 행위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라고 했던 김태우의 망언이 국민적 분노를 이끌어낸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안보실 1차장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요, 윤석열은 역시 이심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상 제2의 독립운동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들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흐름들, 일본의 야욕에 발맞춰서 사실상 내선일체까지 이루려는 듯한 이 정신나간 친일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못다한 청산을 해내야만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